저티와 함께하는 회계원리 시간, 여러분 제하. 다음 이 예제 문제 풀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걸 보니까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쌤이 거래의 이중성은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금액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변 요소에는 무엇이 들어가는지, 대변 요소에는 무엇이 들어가는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품을 매입하면서 현금으로 지급을 하다. 상품을 매입했다라는 건 뭡니까? 상품이 나에게 들어왔다라고 되는 거네요. 그렇다면 상품 계정 과목 떠올려 보니까 어디에 있었어요? 자산에 있었네요. 그쵸? 그리고 나서 상품을 매입을 했으니까 증가가 된다. 그쵸? 그거를 매입하면서 우리가 뭐를 썼어요? 현금으로 지급을 했네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 어디에 있어요? 이건 너무 쉽죠? 자산 맨 위에 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자산, 그리고 지급을 했으니까 나에게서 떠나갔네요. 자산의 감소.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거래의 8요소를 떠올려서 자산의 상품이라는 게 자산이 증가니까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상품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대변을 보니까 현금을 지급하면서 현금이 감소가 되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자산의 감소, 거래의 8요소에서 자산의 감소는 대변에 오죠. 이런 식으로 차변과 대변이 같이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회계상의 거래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영업용 토지, 영업용 토지라는 것도 계정 과목 표를 여러분들이 봐야만 좀 기억을 할 수 있죠. 영업용으로 사용한다라는 것은 나의 유형 자산이다 라고 하고, 이거를 뭐라고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계정 과목표의 영업용 토지로 사용할 목적의 대지, 임야, 땅 등을 그냥 토지라고 한다라고 했죠? 토지라는 것은 그러면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쵸? 자산에 있었네요. 이거를 구매를 했다라는 것은 토지가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나한테서 늘어났다, 증가가 되었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 현금으로 또 지급을 했대요. 이제 너무 쉽죠? 이건 말하지 않아도 알 거예요. 이제 현금이 감소가 되었다라는 말로 이루어지고, 이거는 자산의 감소가 된다 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자산이 증가를 했으니까 어디에 온다고요? 차변에 뭐로? 토지로 오고, 그 다음에 대변에는 자산의 감소니까 현금이라는 것이 이렇게 감소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너무 쉽죠? 네, 다음 3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영업용 건물, 또 영업용이래요. 그렇다면은 그 토지 밑에 한번 볼게요. 영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의 건물 등을 구매했을 때는 그냥 일반 건물로 대체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라는 것은 뭐였어요? 자산이었네요. 이거를 구매를 했대요. 그렇다면은 나한테서 또 늘어났으니까 자산의 증가. 근데 이제 보니까 대금은 외상으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계정 과목을 보니까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 둘 중에 하나 아닐까? 아니라고 했어요, 쌤이. 왜냐? 외상 매출, 외상 매입금 같은 경우에는 언제 사용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쵸? 판매용. 그쵸? 한마디로 상거래에서만 사용이 된다고 했지, 이런 일반 매각거래에서는 그게 아니라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 이걸로 사용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그러면 외상으로 대금을 했으니까 구매를 하면서 했어요. 우리가 돈을 아직 지급하지 못했네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생깁니까? 미지급했다 해서 미지급금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그러면 자산이 증가를 했으니까 건물은 차변에서 증가를 하죠. 다음, 돈을 주지 못한 이 부채가 증가를 했으니까 미지급금은 여기 대변에서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을 했대요. 급여,
어디에 있었어요? 내가 우리 기업에서 그냥 쓴 돈이죠. 그렇다면은 비용에 있었네요. 비용은 소멸, 발생 이런 것만 떠올리는데 우리는 대부분 발생만 떠올린다고 했죠. 한마디로 급여, 비용의 발생 어디에요? 바로 차변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 수 있고 딱 봐도 현금으로 지급을 했대요. 그쵸? 그렇다면은 또 자산의 감소 대변이겠구나. 한마디로 차변의 비용의 발생이 급여와 대변의 현금의 감소인 현금 이렇게 온다라는 거 너무 쉽습니다. 그쵸? 마지막 문제 거래처 직원과의 회식 너무 쉽죠? 쌤하고 문제 벌써 지난 시간에 너무 많이 풀면서 알아본 거예요. 뭐였어요? 접대비. 이것 또한 현금으로 지급했다. 현금으로 지급했다라는 거 이제 바로 대변에 온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은 비용의 발생은 어디? 차변에 온다라는 거. 한마디로 접대비가 차변에 이렇게 온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제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네, 오늘 수업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학습 정리, 우리가 또 기출문제를 풀어볼 시간이죠.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이렇게 그림으로 나와 있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처음 접해보게 되었네요. 이건 FAT에서는 이 그림으로 해당하는 문제가 한 문제에서 두 문제는 매번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봐줘야 되는 내용이고요. 한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화 내용을 회계 처리를 했대요. 한마디로 이 대화가 실제로 거래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차변에 기입될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한마디로 왼쪽에 써질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한번 대화를 해볼까요? 김 부장, 본사 사무실에 대한 임차 계약은 체결이 되었나요? 네, 한 대리가 말을 합니다. 네, 2년간 임차하기로 하고 보증금 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렇게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한번 내용을 이제 분개로 바꿔볼게요. 2년간 임차를 하기로 했어요. 그렇다면은 뭔가 임차료가 아닐까요?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에서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를 줬어요? 실제적으로 준 거는 보증금을 지급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렇다면 우리가 자산의 맨 밑에 쪽에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임차 보증금. 그쵸? 그리고 나서 우리가 무엇으로 지급을 했대요? 이거를 보니까 현금으로 우리가 지급을 했습니다 라고 나와 있네요. 대변에 또 현금, 이제 지급은 너무 쉽죠. 현금 지급. 차변에 임차보증금. 그렇다면 차변은 어떤 계정 과목이 나왔어요? 여기에서 보니까 답은 딱 3번 임차보증금이 나오게 되죠. 너무 쉬운 문제였어요. 네, 다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의 거래 요소, 한마디로 자산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로 이루어진 거래는 무엇이냐? 이 보기에서 찾아가지고 이 결합관계와 알맞은 거래를 찾아내라 라는 겁니다. 한번 1번부터 보겠습니다. 투자자로부터 시가 500만 원의 건물을 기증받았대요. 기증받았다라는 것은 갑자기 내가 돈을 주지 않아도 그냥 지급이 되었다. 자산이 무상으로 늘어났다.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산이 받았어요. 수. 그 다음에 증가가 되었네요. 받으면서 증. 그 다음에 이게 이익으로 잡혔어요. 이익 이렇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늘어난 건 뭐가 됩니까? 건물이라는 게 증가가 되죠. 이 거래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겠습니다. 건물 어디에 해당합니까? 자산. 그러면은 여기 차변은 맞았네요. 그리고 대변 볼게요. 자산 수중이익 어디에 있던 거예요? 이익이니까 수익이겠죠? 그쵸? 근데 우리가 요구하는 건 뭐를 찾으라는 거예요? 자산의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 찾으래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은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2번 단기 차입금 6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을 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단기 차입금을 해왔는데 그거를 이제
갚는 날이 돼서 현금으로 지급을 했다라고 되겠네요. 한마디로 단기 차입금이 그러면은 원래 있었던 게 없어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차변에 단기 차입금, 대변에 현금 이렇게 오게 된다는 겁니다. 단기 차입금은 뭐예요? 부채였죠? 여기는 부채의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현금이 대변에 왔으면은 증가죠? 대변의 증가가 아니라 감소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또한 차변이 잘못됐기 때문에 2번도 답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음 3번으로 볼게요. 거래처로부터 받으러 대금 8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한마디로 어음을 우리가 받았었는데 그에 대한 대금을 현금으로 이제 받았다라는 겁니다. 받으러음이 한마디로 만기가 되어서 현금으로 받았다. 그렇다면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현금이 증가가 되었네요. 그리고 받으러음을 현금으로 바꿔줬으니까 받으러음은 없어지게 되는 감소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현금이 차변에 왔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산 증가가 되고요. 대변에 있는 이 받으러움은 어디에 있어요? 자산에 있는 거죠. 자산이 대변에 왔으면은 자산의 감소가 된다. 이거 원하는 거랑 알맞은 거를 찾아냈네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된다라는 거. 4번 문제 그래도 한번 볼게요. 종업원 급여라는 건 뭐예요? 바로 비용을 지출했구나. 우리가 비용을 썼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이 15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했다. 한마디로 우리 회사의 보통예금 계좌에 있던 150만 원을 종업원에게 급여로 지급을 했대요. 비용의 발생 어떻게 됩니까? 보통예금 차변에 보통예금이 아니라 급여가 오겠죠. 비용의 발생이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빠져나갔으니까 보통예금, 한마디로 급여는 비용의 발생, 보통예금은 자산의 감소. 이렇게 된다는 거. 네, 다음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항공의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 시 차변 개정 과목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차변에 이루어져 있는, 차변에 적힐 개정 과목은 무엇이냐? 그거를 찾아내라 라는 겁니다. 한번 내용 볼게요. 사무실에서 사용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영업용으로 사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비품 등, 사무실 책상 등 이런 것들은 개정 과목 뭐예요? 비품이죠. 네, 여러분들이 3월 달부터 쌤이 제공한 개정 과목 표를 잘 공부를 했다라면은 이게 무슨 개정 과목인지 바로 찾아낼 수 있었을 거예요. 이거를 뭐 했대요? 이제 처분을 했대요. 한마디로 이 비품이라는 게 처분되면서 없어졌죠. 감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 대한 대금은 거래처 발행 약속어음으로 받았대요. 약속어음 받았다. 그럼 받으러음 아닌가요?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어음으로 바로 적으면 안 된다는 거. 왜냐? 약속어음 받으러음으로 바로 적기 전에 우리가 뭐부터 봐줘야 돼요? 상거래냐 아니면 일반 거래냐, 이거를 먼저 파악을 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받으러음 같은 경우에는 상거래일 때, 근데 한마디로 상품, 제품, 이 거래일 때만 사용이 된다라고 했고, 그 외에 거래에서 어음 또는 외상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 미수금이라고 처리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수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여기서는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비품의 감소, 자산의 감소네요. 이건 어디로 갑니까? 대변으로 가겠네요. 다음 미수금의 증가, 자산의 증가네요. 이건 어디로 갑니까? 차변으로 간다라는 거죠. 여기서 차변에 작성될 개정 과목 그럼 뭡니까? 미수금이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어요. 네, 다음 4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의 이중성 원리, 거래의 이중성이란 게 뭐라고 했습니까? 차변과 대변에 뭔가 써졌으면은 그 합계 금액들이 맞아 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거래의 이중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 원리에 의해서 현금이 지급되고 있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한마디로 이 거래 이중성에서 현금이 지급되는 결과, 현금이 빠져나간 결과, 한마디로 대변에 뭐가 와야 된다? 현금이 오는 거래로 알맞은 건 뭐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네요. 그쵸? 한번 볼게요. 그 거래가 아니라 아닌 것을 구하는 거네요. 한마디로 대변에 현금이 오지 않는 것, 차변에 현금이 와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걸 물어보고 있다는 겁니다. 상품을 매입을 했어요. 상품을 우리가 매입을 하면은 뭔가를 지급을 해야 되죠. 여기서는 현금을 지급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현금을 지급했네요. 현금이 대변으로 그럼 오게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현금 지급이 맞게 됩니다. 차입금을 상환하다. 차입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돈을 빌려왔던 거예요. 그쵸? 상환했다라는 것은 그 빌려온 돈을 갚는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빌려온 돈을 갚을 때 우리는 현금을 지급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현금 지급, 대변에 현금이 써지게 됩니다. 3번, 소모품을 구입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소모품이라는 것을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한 대금을 지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여기서는 현금 지급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번 또한 현금 지급의 결과, 대변에 현금이 써지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4번 문제, 외상 매출금을 회수하다. 한마디로 우리가 돈을 못 받았어요. 매출은 했지만 돈을 못 받았던 것을 회수를 했다는 것은 돈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현금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로 되니까 현금의 지급이 아닌 현금의 수령, 한마디로 차변의 자산의 증가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될 겁니다. 네, 다음 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래 중에서 회계상의 거래, 그 사건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붕괴가 될 수 있는 것은 어떤 거래냐, 여기서 붕괴가 될 수 있는 거래를 찾아내라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네요. 회사의 경영 혁신을 위하여 외부로부터 전문 경영자를 새로 영입하다. 이거는 일상생활에선 거래가 된다라고 했어요. 계약은 일상생활에서 계약이 되지만 우리가 여기를 계약하면서 돈을 지급했습니까? 뭐 연봉을 지급했다거나 월급을 지급했다거나 그럴 경우에 우리가 회계상의 거래로 입력이 된다라고 했죠. 기본적으로 여기서 돈 금액이 안 적혀 있는 경우에는, 돈에 관련된 얘기가 없는 경우에는 회계상의 거래에 대부분 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어쨌든 1번은 아니다. 2번, 지진으로 인하여 창고에 있는 상품 100만 원이 파손이 되었대요. 이거는 일상생활에서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라고 했어요. 그쵸? 이건 천재지변으로 인한 발생인데 어쨌든 간에 나의 상품이 파손이 되었다는 것은 상품을 잃었다. 한마디로 상품의 감소, 자산의 감소가 된다라는 거. 이거는 회계상의 거래로 작성이 된다라는 거네요. 우선 답은 2번이 된다라는 거. 다음 3번. 본사 사무실 월세 10만 원에 빌리기로 계약을 했대요. 돈을 줬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계약만 한 것이 아직 돈을 지급하지는 않았다. 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회계상의 거래는 아니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4번. 거래처에 상품 10만 원을 주문하고 아직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방금 3번 내용하고 똑같네요. 돈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회계상의 붕괴로 작성이 될 수 없고 그거는 회계상의 거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은 몇 번이 된다고요? 네, 2번이 된다라는 거. 네,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계정의 증가, 감소, 발생, 소멸. 증가와 감소는 뭐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자산, 부채,
자본. 다음 발생과 소멸은 어떤 게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비용과 수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비용과 수익은 쌤이 왜 증가와 감소라고 안 하느냐? 이거는 비용이 발생했다는 건 돈을 썼다라고 됩니다. 돈을 쓴 돈이 증가했다라고 말하진 않죠. 돈을 그냥 썼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발생, 그 쓴 돈이 사라졌다, 소멸, 이렇게만 된다라는 겁니다. 증가와 감소라는 단어를 비용과 수익에서는 쓰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떠올려 주시고요. 여기서 잘못된 건 뭐가 있느냐? 한마디로 여기서 거래입할 요소를 떠올려라 라는 겁니다. 만약 지금 기억이 안 난다라면 앞에 학습지를 한번 보면서 같이 해볼게요. 외상 매입금, 여러분들 또 개정 과목을 알고 있어야 되네요. 뭐예요? 부채죠? 부채가 대변에서 증가, 차변에서 감소. 맞네요. 다음 외상 매출금 뭡니까? 자산이죠? 자산은 차변에서 증가, 대변에서 감소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바뀌었네요. 답은 바로 2번이 된다는 거. 다음 차입금. 차입금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단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 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어쨌든 간에 둘 다 뭐가 됩니까? 부채가 된다는 거. 그렇다면은 부채의 증가는 대변, 감소는 차변에서 발생을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자 수익을 볼게요. 이자 수익은 우리가 수익이라고 하니까 바로 수익으로 떠올리면 되겠네요. 그쵸? 수익의 발생은 어디로 옵니까? 그쵸? 대변에서 발생한다는 거. 감소가 아니라 소멸은 차변에서 발생한다는 거. 답은 그러면 2번이 된다는 거 너무 쉽게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거래 결합관계에 성립할 수 없는 것은 한마디로 거래입할 요소, 거래 이중성까지는 갈 필요 없겠네요. 거래입할 요소를 통해서 찾아내라 라는 겁니다. 차변의 부채의 증가, 부채는 어디서 증가해요? 대변에서 증가한다는 거. 이 두 개가 바뀌었네요. 성립할 수 없는 거니까 답이 바로 1번이 된다는 거 알 수 있네요. 다음 자산의 증가 차변, 자본의 증가 대변, 거래입할 요소 떠올리면은 맞네요. 3번 자산의 증가 방금 이야기를 했으니까 맞고, 대변 수익의 발생 맞네요. 다음 비용의 발생 차변 맞고, 자산의 감소 대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된다는 거. 네, 마지막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상의 거래 또는 사건이 아닌 것은, 이번에는 우리가 회계상으로 분개를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 그걸 찾아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화재 발생, 일상생활에서 비거래, 하지만 회계상에서는 거래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 수가 있네요. 이거는 회계상의 거래가 됩니다. 2번, 창고에 보관 중인 상품을 도난, 분실, 이것 또한 일상생활에선 비거래지만 회계상에서는 거래가 된다라는 거. 다음, 대표가 현금 3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인출했다. 어쨌든 간에 돈이 빠져나갔네요. 그쵸? 그렇다면은 분개가 된다라는 거. 이거는 일상생활, 회계상의 거래 둘 다 포함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4번, 연봉 1억 원인 직원을 채용하기로 결정을 했다. 돈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다. 그쵸? 그냥 채용만 하고 우리가 계약만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까지는 회계상의 거래가 안 된다라는 거. 우리가 연봉을 지급하고 나면 그때 회계상의 거래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업을 이렇게 7차 시를 마무리를 짓고요. 여러분들 개정 과목표를 계속적으로 외워줘야 된다라는 것을 점점 더 자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제형 수업에 있던 개정 과목표 꼭 다운을 받아서 제발 좀 외워주세요. 그리고 오프라인 계약하는 날, 계약일 날 바로 개정 과목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꼭 외워가지고 그 계약하는 날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어요.